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뉴스의 신선도를 잡고 신뢰도, 만족도는 높여드리겠습니다. 더 집요하게 파고들 것을 다짐하면서 직송 뉴스 배달 그 첫 번째 시동을 걸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죠. 신속 정확한 배송을 전담할 뉴스라이더 백주연 리포터 함께하겠고요. 차원이 다른 뉴스 분석의 차재건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뉴스바다 시즌2의 본격적인 출발 두 분과 함께 알리게 됐는데 먼저 각오 한 말씀씩 들어야겠습니다. 먼저 백주연 리포터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뉴스라이더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라이더 백주연입니다. 사실 우리가 택배나 주문 음식을 배달받을 때 우리 라이더님들이 좀 수고를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속 정확한 뉴스를 전달한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뉴스만큼은 집 앞에 두고 가면 안 됩니다. 네, 안방까지 배달을 해주셔야겠고요. 네. 차재건 교수님도 소감, 각오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저는 뭐 지역소생연구소니까 지역소생의 문제가 정말 절체절명의 어떤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좀 사적생의 각오로 그렇게 좀 임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교수니까 아무래도 틀린 말 하지 말자. 그래서 가능하면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강력한 포부까지 차재건 교수님도 남겨주셨는데요. 두 분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포터님께서는 목소리가 더 잘 들려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이동을 네. 해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이 마이크 통해서 전해드릴 텐데 첫 소식 배달 왔습니까? 네, 왔네요. 네, 첫 번째 뉴스 키워드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성사. 오늘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차담 형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드디어 진행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약 720일 만에 이뤄진 첫 영수회담이었고요. 회동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순서대로 모두 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이 됐는데 이 전체 약 2시간 10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특검, 이태원 참사 특별법, 민생 문제,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 개혁, 그리고 연금 개혁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요. 이 당초 1시간가량 예정이었는데 의제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길어지면서 2시간 10분, 오후 4시 14분에 종료가 됐습니다. 예, 건 2년 만에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났기 때문에 드디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의제 없이 앞서 진행됐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총선 때 나온 이슈들은 다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거의 다. 예. 교수님께서는 이번 영수회담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 영수회담을 만든 분들은 역시 우리 국민이다. 아, 총선에 메시지가 저는 있었다. 총선의 그 민심이 정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일단 그 민심을 받들어서 저는 대통령도 수용을 했고, 또 어제 설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대성적인 자세를 갖고 또 이재명 대표도 수용을 해서 이번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만남에 그다지 큰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저는 720일 만에 이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좀 자리들이 민심의 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이 조금 자주 마련됐으면 좋겠다. 오히려 좀 제도화하고 정리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두 사람이 만난다고 할 때부터 사실 뭐 만남에 더 의미를 많이 뒀지 그렇죠. 성과부터 기대하는 시선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이제 이번 영수회담이 이뤄졌기 때문에 교수님께 또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득과 실로 구분해서 좀 평가도 듣고 싶거든요. 저는 뭐 덕이라고 하는 건 두 분이 다 챙길 수 있는 덕은 어떻게든 나는 국민이 하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을 준엄하게 들었다, 수용했다라고 하는 거는 윤 대통령도 그렇고 저는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다 챙긴 이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통과 협치의 시작을 그렇죠. 알렸다. 그걸 알렸다 서로가 다. 그다음에 윤 대통령 개인적으로 좀 얻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은 사실 불통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720여일 동안 만나주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불통의 이미지를 조금 이렇게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겼다. 이미지 개선이 굉장히 큰 어떤 좀 그런 이익이 있었다라고 보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사실 대통령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거거든요. 국정 운영의 최고 통치자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는데 이제 국정의 파트너로 공식적으로 좀 인정을 받은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또 굉장히 힘든 과정을 통해서 끌어낸 그런 리더십이란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덕이라고 볼 수 있고, 실이라고 하면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 고집을 부리면서까지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왔거든요. 범죄 피의자들하고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낙인을 찍으면서 지켜왔기 때문에 이번
이번 아마 만남을 통해서 굉장히 강성 지지층으로부터는 되게 저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좀 그런 지지층의 이탈 그리고 자기 정체성이 무너지는 그런 부분들은 좀 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회담을 만나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만나서 뭐 했냐? 그래서 얻은 게 뭐냐라고 하는 것들 따지는 이제 지지층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한테 그래도 객관적으로 대통령실에 이런 변화를 끌어냈다는 걸 보여주지 못하면 저는 리더십에 좀 실추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교수님 말씀은 회담 이후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 기출을 지켜봐야겠다는 말씀으로 맞습니다.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수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실시되는 여론조사도 궁금합니다만 영수회담을 가지겠다라고 알려진 이후에 또 여론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총선 전부터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쭉 해보고 있었는데 지금 백준현 리포터가 전해줄 이 여론조사 소식에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해서 재작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리얼미터가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0.2%로 집계가 됐고요.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월 1주차 조사에서 37.3%를 기록한 뒤 2주차 32.6%, 3주차 32.3%, 이번 조사까지 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특히 2022년 8월 1주차에 기록한 1주차 29.3%에 기록한 최저치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었는데요. 이 부정평가는 2.6포인트 오른 66.9%, 잘 모른다는 응답은 2.8%였습니다. 예,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였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도 만남은 없었고 이번 총선 참패 이후에는 영수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발언을 했는데 그럼에도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어요. 이것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영수회담 자체는 만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영수회담이 갖고 있는 이벤트 효과는 아직도 정확하게 여론조사에 다 반영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격적인 반영은 아마 다음 주 조사 정도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영수회담을 해가지고 그런 효과들을 제대로 내고 뭔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들을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이 영수회담이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대통령 레임덕의 시작을 알리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다음 주 조사를 굉장히 잘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만나고 나서 며칠 사이에 어떤 변화들이 좀 국민들한테 체감 안 되면 저는 좀 어떤 반등보다도 오히려 또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다음 주 조사가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저희가 뭐 들어오느라고 미리 다 보진 못했는데 휴대전화로 검색해 봤더니 또 이재명 대표는 회담 이후에 좀 답답하고 아쉬웠다 이런 소회를 밝혔다고 하고 실시간 채팅으로 이미래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얼굴 표정이 말이 아니던데요 남겨주셨는데 여러분들도 찾아보시기 보니까 바랍니다. 표정은 좀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전국이 뭐 기대만 모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직속 뉴스 두 번째 소식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영수회담도 있었고 오늘 날짜가 여러모로 특별합니다. 네. 21대 국회 회기가 오늘로 딱 한 달 남았는데요. 그런데 회기내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한 법안이 지금 10,000건이 넘게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여야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서 2+2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각 10개의 민생 법안을 선정해 협의에 나섰지만 처리된 법은 단 2건에 불과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모두 26,000여 건, 이 가운데 16,000여 건이 계류 중이고요. 여야가 마지막 본회의를 통해서 법안을 무더기 통과시킨다 해도 대다수가 자동 폐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남 얘기만은 아닙니다. 경남도 포함이 될 텐데 경남 현안 관련해서는 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도정 현안 관련 법안들도 줄줄이 폐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남해안 관광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법안들과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응한 법안, 그리고 경남의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내용을 담은 법안, 그리고 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 내용을 담은 법안 등이 있고요. 인구 100만 창원시정 현안 관련 법안들도 무더기로 폐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창원, 수원 등 특례시 자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도 논의되지 않고 있고요. 지난 4월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 회부만 됐습니다.
그래서 회부만 되고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백주현 리포터가 정리해준 창원시정 현안 관련 법안들도 줄폐기 위기다라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대통령이 지난달 민생토론회 가지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지역 방문도 있었고 네, 그렇죠. 이 내용은 좀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뭐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도 자신 있게 좀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시지만 저는 특별법 제정하려면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저는 국회 특히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 수로 봤을 때는 이번 여소야대 좀 협곡이 어렵다고 봐야 계속되기 되고 때문에 저는 수도수지만은 지금 앞으로 남은 21대 국회의 일정 자체도 예. 너무도 빠듯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저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는 대통령이 협치의 의사가 있다면 야당을 좀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해서라도 적어도 저는 창원 특례시 관련한 이런 민생 법안들은 좀 총괄시켜주면 좋겠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특별법 제정이 안 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창원시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 왜냐하면 균형발전 특별법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또 마음대로 시행령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계들이 명백하기 때문에 제발 좀 협치하시라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약 한 달 전쯤에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 전담반을 꾸렸고 창원시 관계자도 참석해서 신규 특례 사무를 건의하는 등의 활동이 있었다고 하니까 만약에 21대 어렵다면 22대 정부 주도로 그렇죠. 법안이 마련돼서 재발이 되는 모습을 저희가 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뭐 이 밖에도 뭐 최근에 의대 정원 이슈 크지 않았습니까? 창원 의과대학 설립안, 지역 의사제도 도입 법안 등도 난항이 예상되는데 이런 게 지금 우리 지역에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창 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규정이 담긴 법안 역시 무산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거창 사건은 6.25 전쟁 중인 지난 1951년 2월 거창군 신원면에서 국군 병력이 공비 토벌을 이유로 주민 700여 명을 집단 학살한 사건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한 맺힌 세월이 너무나 길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만 지금 나오는데요. 맞습니다. 네. 정말 유족들은 하루하루 애가 타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성열 거창 사건 희생자 유족 회장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73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참혹했던 그날을 어찌 잊겠습니까? 집과 가축이 불타는 모습, 총알이 눈앞을 스치고 지나갔던 기억들, 어른들의 시체 더미에 겨우 살아난 10살 소녀는 거창 사건 명예회복을 위해 한평생을 바쳤지만 지금은 고인이 됐었습니다. 억울하다 말 한마디 못하고 가족을 잃은 고통도 가슴에 묻어야 했으며 남겨진 유족들의 억울함과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해 국가는 유족들의 처우 개선과 배상 구정 등 대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막바지에 다다른 지금까지 거창 사건 관련 법안 심사 소위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우리 유족회와 유족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런 간절한 염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당시 그 국가 폭력을 집행한 사실이 사법부에 의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국가가 회피하는 것은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네, 거창 사건 배상 특별법은 21대 국회 들어 재정법 3건, 개정법 1건을 포함해서 총 4건이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인데요. 이 사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 배상 근거를 담은 재정법 3건의 경우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지만 정부 반대로 법안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하기 위해서 해마다 합동 위령제를 열고 있는데요. 위령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개정법 역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된 상태입니다. 예. 국군의 위법 행위가 과거에 이제 판결로 인정됐습니다만 배보상에 있어서 지금 확실히 유족들을 달래주지 못하고 있고 17대부터 20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지만 본회의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고 이번 국회 역시나 지금 도돌이표가 되고 있는 셈인데 이게 쭉 백주현 리포터 말씀 들어보면은 돈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돈이 지금 걸림돌이다.
걸림돌이다라고 정부가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돈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저희 큰애 삼촌이 그 보도연맹 사건 때문에 지금도 실종 상태죠. 그래서 저는 예. 개인적으로 좀 관계가 있어서 되게 감회가 새롭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이게 돈 문제가 걸린 게 지금 진실하회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자면은 이렇게 한국전쟁 기간 중에 민간인 학살건이 한 1만 4천 건에 가깝다라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럼 그 피해 규모도 엄청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이 정부 이번 국회가 이 부분을 거창 사건을 해서 국가 배상을 결정했다. 그러면 아마 그 모든 사건들에 바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거고 끊임없는 아마 소송에 국가 소송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여든 야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자기들이 수권 정당으로서 국정을 운영해 나갈 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드시 돈 문제만 있는 건 아니다는 거죠. 이건 제가 볼 때는 주로 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쪽은 주로 민주당 지금 진보정 성향의 정당들이 주로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이나 보수 정당 쪽은 반대를 좀 하는 경향이 좀 있죠. 왜 그렇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한국 전쟁을 바라보는 이념적인 어떤 틀이 좀 다른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도 무시 못한다. 그래서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사실 보수 유권자층을 의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어떤 위신 문제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저는 판단이 된 결과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만약에 지금처럼 170여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다수당이니까 끌고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민주당도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든 야든 의지가 좀 상당히 박약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너무도 국가가 배상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제대로 진척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명예 회복이 언제쯤이면 가능할지 참 저희도 답답하고요. 특히나 또 가족분도 네. 영원히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은 아주 예. 열심히 하시죠. 교수님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고 아무래도 21대가 어렵다면 또 22대에서 우리가 이 의제를 마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직속 뉴스 두 분과 함께했는데 한 20여 초 남아 있습니다. 좀 어떠셨어요, 백지연 리포터? 네, 많이 긴장됐는데 네. 그래도 좀 잘 이끌어 주셔서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배달 늦은 거 없었고요. 교수님 어떠셨어요? 예, 저도 오랜만에 생방송 해보는데 네. 그 생방송적으로 그래도 우리 워낙 진행자님께서 맞아요. 너무 예. 잘 진행해 주시니까 그런 그늘하고 부담은 합니다. 저희도 좀 없는 것 찬양하나요? 같아요. 네, 끝내라고 합니다. 네, 백지연 리포터, 차지건 교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